네, 개천절인 어제 서울 곳곳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은 차량 시위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석 민심 다잡기에 주력했는데요. 네, 전국 이슈를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개천절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정부 대응을 놓고는 여야가 주장이 좀 엇갈렸거든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이제 추석 연휴가 이 코로나 확진세가 더 이제 높아지느냐, 더 늘어나느냐, 또는 이 막을 수 있느냐, 이 K 방역이 좀 효과가 있느냐, 참 분수령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려했던 것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좀 확진자가 늘어났다,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이번 개천절 집회는 주의하고 네. 경계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 만큼 뭐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지 않다, 지나쳤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차벽을 세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크게 이 집회가 이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좀 강력한 대처, 또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전에도 이제 이번 집회 관련해서 금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네. 조사가 있었는데 국민 뭐 10명 중 7명 이상이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 응답이 나온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쨌든 불허를 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집회 주최 측에서 법원에 이제 그 의견으로 인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제 허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고 하는 네. 그 청원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0명 중 7명 이상이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것을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봐서 국민적인 분노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의 감염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들, 걱정들 상당히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불평과 경제 상황 악화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이제 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뭐 국민적 비난이라든가 부정적 여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9일 한글날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역시 정부는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네. 대한 여론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 이제 지금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차량에 한 명만 탑승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실제적으로 사실 대면 접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집회를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는 기류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날에도 이제 지금 주최 측에서 시민단체 측에서 집회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지금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엄격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동조하는 흐름이 높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 여론은 예. 이제 예. 방역만큼은 양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표현의 자유, 네. 또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찰도 그래서 이 법원에서 허용해준 차량 9대 그리고 허가받은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뭐 전제 조건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자칫 밀집, 밀접, 밀폐, 이제 이 전후 과정에서 차량 집회하기 이전에 모여서 또 자리를 한다든가, 또는 차량 집회 이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또 이 확산의 또 확진의 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K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추석 연휴 개천절 집회 바로 어제 상황에서도 이 힘이 실렸던 부분이고요. 한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휴가 이어질 때는 그렇지 않아도 다수의 국민들이 뭐 공원 또는 또 야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또 이 측면을 고려해 볼 때도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는 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성향의
국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이 지금 집회보다는 K 방역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집회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본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것에 동조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제약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집회 주최 측에서 좀 이제 현명한 판단들, 현명한 고려를 전략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두 분의 여론 분석가를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시에 만나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역시 집회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딱 맞아 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영원 원내대표로서는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에서 이 사살된 것에 대해서 강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기소 무혐의 혐의가 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가 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바로 이 집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과연 그것이 그럼 집회가 더 폭넓게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바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걸 발표함으로써 국정감사에서 좀 더 그런 문제를 따져들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여론을 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개천절 집회를 했지만 또 이제 한글날 집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이제는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집회에 대해서 이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좀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윤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집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 이제 피격 사건,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이제 이슈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난 가령 한 3, 4주 동안 상당히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게 되면서 이제 이슈의 어떤 파급력이랄까요, 휘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공무원 피격 사건도 상당히 이제 당일 그다음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북한에서 사과가 나오고 하게 되면서 또 이슈의 어떤 주목도라든가 이것이 애초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거론하면서 대정부 공세할 소재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원내대표가 직접 다시 한번 이것을 거론함으로써 그 이슈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막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소재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한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이제 이슈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북한에 대한 인식들, 북한 이슈를 통해 가지고 뭐 진보와 보수라든가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구분되고 안보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점화될 가능성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두 분의 기자간담회 평가 들어봤고요. 잠시 후죠. 2시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저희가 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주목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슈의 휘발성 자체는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대북규탄 결의안 결국 여야가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공동조사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는 상태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쟁화는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당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군과 그리고 해경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다. 그 점엔 참 애석하고 북한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야당은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이제 북한에게 있겠죠. 북한이 뭐 월북 의사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람을 먼저 구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위를 파악해서 북한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야당에서는 한미 간의 첩보를 통한 감청의 결과이든 간에 당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위협받는 또 위기 국민이었다면 또 이 군이 또 청와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더 빨리 보고를 받아서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건 사실 답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작정 정부의 탓으로 돌려야 될지 그다음에 북한은 이 화답을 해올지 이것이 참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해법은 당장 찾아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또 북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공방은 아주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화해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하는 큰 이제 시각과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좀 보수 성향층에 계신 분들은 북한과 관계가 긴장 또는 강경한 대응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이제 충돌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북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시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화해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 정부 초반에서는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상당히 부분 악화돼서 신뢰도 현재 이제 줄어들어서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 또 북한에 대한 시각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대감들, 뭔가 해낼 것 같은 기대감들의 어떤 요인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떤 정부의 대응으로서는 어쨌든 뭐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이제 논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정부로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의 어떤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한다 등의 최소한의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 과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에서 40%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임기 전반부에 비해서는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좀 지지율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4년차, 5년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집니다. 내려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역대 대통령은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지 않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 중에 핵심 지지층이 아주 견고해요. 이른바 호사화라고 해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네. 근데 임기 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성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면서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사화의 경우에는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등장하더라도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역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과제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정권 이 재창출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되는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지층이 강하다 보면은 이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 사이에 갈등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얼마만큼 부정평가층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 한두 달 사이를 보면은 근데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네. 하락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이 지지한 경고세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만약에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여권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적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방어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들처럼 뭐 40%가 무너지고 또는 30% 선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뭐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40% 선을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여권 지지층들도 일종의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방어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기제가 작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 동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이제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높은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평가의 제1 이제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상당히 높게 국정 지지율이 나오겠는데 떠받치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나타날 경제 지표라든가 또는 아직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이슈라든가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악재적 요인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의 공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에 대한 또 비판적 공세들이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어쨌든 올 하반기에 국감이 끝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인사라든가 개각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가 대국민 회견이라든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적 요인들을 좀 한번 실타래를 풀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국정 지지율의 관리를 하는 것이 일정 수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 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속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역대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후반기로 가면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에 지지를 잘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종전선언과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지층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적극적으로 또 지지를 하거든요. 물론 네. 전체적으로는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대통령이 가져가는데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유지가 되느냐, 견인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책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인데, 북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의 결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제 공수처 설치도 있고 검찰이죠. 예. 이렇게 되면 또 지지층들이 결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는 그런 결집 이슈가 없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결집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층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